안녕하세요. 피카츄 아저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레터라고 해요. 지난달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다음 달은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같이 구상하는 게 있는데, 이번 영상은 11월 투자 레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1월 말 이때 발행이 된 건데 제가 좀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영상이라도 한번 찍어놔야 앞으로 11월 그리고 12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영상들을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1월 투자 레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좀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측은 잘했어요. 차익 실행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은 잘했는데 신고가를 많이 정신을 해가지고 좀 우쭐하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팔고 나와야지 했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장의 차익 실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보니까 이 탐욕이 이상적인 판단을 방해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강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걸 이제 12월에 목표로 했는데, 사실 이번 달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조금 더 기계같이 반응을 하고 탐욕에 지지 않는지는 한번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걸 주제로 11월에 대한 복귀와 12월에 대한 전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10월이라는 것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 26년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고등학교가 끝났잖아요. 대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는 무언가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같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 따라서 2025년이 끝났다는 것은 2026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2026년에 대한 대비를 슬슬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12월은 이제 기관들의 입장, 북클로징을 하고 좀 조용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는 오히려 포지션 구축하기에는 쉬운데 약간 잠잠할 수 있다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액션은 12월에 한 주비를 80% 이상은 맞춰놓고 또 다른 좀 괜찮은 것들을 1, 2월 달에 한번 수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을 전망과 해외 시장 전망을 같이 보고 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선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코스닥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6월달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1470원대, 1480원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악재를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개입이 한번 나오면서 조정이 있을 때 한번 좀 더 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낮에 좀 업무에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트래킹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산업군 ETF로 이제 포모 방지 차원에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제일 좀 힘들었던 거는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가 흔들렸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그림에서는 경기 부양 아니면은 단순하게 뭔가 투자를 해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리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정책적으로는 지속할 것이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데 엔비디아도 역대급 실적 발표했고, 구글의 제미나이3 굉장한 능력치를 보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장표도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내용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다. 사용자들도 실질적으로 구글이 생산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구글을 매입할 정도로 생활 필수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AI가 칩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칩도 부족하고 전력도 같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준비가 됐던 것들을 봤을 때 이 전력에 대해서 너무 대비들이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전력의 시급성, 타임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리고 전력을 얼만큼 쓰느냐가 능력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 쓰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에 이 칩이라는 거는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 머리를 많이 쓸 때, 인력을 많이 동원할 때는 인건비가 들듯이 칩을 많이 쓸 때는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싸게 쓰는 것이 인건비가 싼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력 비용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전력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공급되는 것,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5년만 10년만 좀 빨리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AI도 내가 5년만 3년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타임 투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3년 걸릴 설치를 6개월로 단축시켜준다. 이 종목이 가진 SOFC라는 연료전지는 처음에는 유틸리티사들에 의해서 중간 매개 정도로 보면서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중간 매개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메인 전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꿈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서구권들은 제가 오늘 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미국이 중산권층들은 한 6, 70년대쯤 해가지고 컬러 TV가 이미 90% 정도 보급이 됐었대요. 컬러 TV를 보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필요했을 거고, 전력망이 설치가 됐던 게 한 70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고치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반대로 현대화가 이뤄진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쌩쌩한 전력망,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부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서구권들이 낡은 전력망을 더 새 것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빠르게 전력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준비하는 걸 아무것도 안 말씀드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게 미국 천연가스입니다. 2025년도에 뭐 다른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SFC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굉장히 좀 횡보했던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살 때 여태까지 횡보했으니까 올해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LNG를 봤던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이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자력이나 SOFC나 에너지 섹터들이 주목받는 25년도에는 소외됐던 면모가 있어가지고 26년에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대장주로는 EQT는 보고 있습니다. EQT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최근 좀 하락해서 한 14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OPM이나 ROE나 ROIC 같은 수익성 지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낮습니다. 한 0.3배, 한 30% 수준이죠. 30% 수준이라는 거는 부채가 자본 대비해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이자로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안정적인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QT는 손익분기점을 한 2불 수준으로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얘들은 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은 안 팔면 그만이에요.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가스를 잠궈놨다가 가스 가격이 다시 오면은 가스 다시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면 된다 라는 게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원래는 EQT는 이제 생산 쪽 밸류체인만 가지고 있고, 이 운반 관련된 쪽은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합병을 하면서 업스트림도 미드스트림도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좋아졌고, 부채 관리가 좋아지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서 내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놨고,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매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변동이 있었던 거는 파월 인더스트리가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글의 목표가가 한 400불 정도였는데, 이 400불을 도달하면서 일부분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갔던 게 있습니다. 카메코가 한 번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비중을 축소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EQT가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은 WMB, 그러니까 밀리엄스라는 미드스트림 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다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천연가스 발전소도 있고 원전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무제표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26년 2월 달에 발표될 이 재무제표부터 반영되는 효과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면은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6년을 보는 거는 이제 블룸 에너지, EQT, 파월, 윌리엄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카메코 해가지고 에너지 속도전 쪽, 그리고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49% 가지고 있는 회사고, 우라늄 관련된 밸류 체인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카메코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유량입니다. 그 외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KB금융지주 들고 있고, 그 외에도 조선, 방산, ETF 같이 가지고 있고요. AI 테크 쪽에서는 반도체 ETF랑 그리고 구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 포트폴리오는 ETF로만 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라고 있어요. 그 ETF를 지금 연금 포트폴리오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높은 확신에 기반해서 장기 보유를 하자, 낮은 단가에 사자라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퀄리티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주로서 회사의 권리를 갖고 싶은 건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갖고 싶냐, 돈을 못 버는 기업을 갖고 싶냐 할 때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갖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잘 벌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 어떻게 해서도 버려질 수 없는 기업들을 중시하고 있고요. 저는 투자뿐만 아니라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가지고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잦은 매매를 하거나 하는 식은 지양을 하고, 업무와 그리고 투자가 잘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평단가의 차이나 어떤 정보의 시차 같은 거, 제가 레터는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라, 재미나이가 표현을 해줬는데 아이디어는 참고 정도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텔레그램,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유튜브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과 블로그는 이제 설명글에다 같이 남겨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2025년에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15,000명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목표였고, 블로그는 10,000명, 그리고 블로그 게시글 400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목표를 다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유튜브 시작하겠다는 그 목표도 달성을 했고, 나머지 목표들도 차근차근 달성하고요. 안 되면은 내년에 이룰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에 대한 제안 그리고 구독 중 생기는 의문이나 감상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소통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